자, 안녕하십니까. 꿀벌은 내 친구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19일입니다. 12월 19일이고요. 지금 기온은 1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월동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봉 분양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월동의 원리에 대해서 원리라고 그래야 되나? 자,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제 초보 양봉 하시는 분들은 모르죠. 이제 작년에 월동을 한번 놔보신 분들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전 영상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상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다루셨는데, 너무 이렇게 한 통 수입에 대해서 너무 많이 풍년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풍년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나 소나 다 양봉을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 수입이 안 나오게 되면 양봉을 실망을 하고 뭐 그러지 않겠느냐, 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TV에서 뭐 부자 농부인가 뭐 서민 농부인가 뭐 거기서도 이제 이게 나왔어요. 양봉을 해갖고 뭐 1년에 10억을 버네, 뭐 5억을 버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택도 없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붕어빵 팔아가지고 1년에 10억씩 번다. 이거와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붕어빵을 우리나라에서 뭐 10,000명이 붕어빵을 팔고 있다. 그 중에서 목 좋은 데서 파는 사람은 몇 명 정도는 뭐 5억씩 벌 수도 있겠지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약간 좀 풍년을 기준으로 얘기한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시정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월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월동이라는 것은 이제 초보자분들은 벌이 겨울 내내 잠을 자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벌들은 사람의 입장으로, 사회 통념상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벌들이 잠을 자지 않습니다. 잠을 자지 않지만 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잠을 자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벌들에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잠을 잔다 안 잔다 이렇게 말하긴 힘들지만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사람은 이제 수면 상태죠. 그렇지만 얘네는 정지된 상태,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정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좋아. 별들의 고향처럼 얘 이름이 이제 경아예요. 경아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는군. 어머, 행복해요. 친구들은 다 뭘 하고 있을까요? 사랑을 하고 술을 마시고 결혼도 했겠지. 아, 잠이 쏟아져요. 경아, 오래 꿀따느냐고 수고했어. 이제 그만 자. 이러면서 잠을 자죠, 사람은. 그렇지만 벌들은 그렇게 잠을 자지 않습니다. 벌들은 이제 봉구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봉구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 봉구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제 안에 있는 벌들이 따뜻하죠. 안에는. 그러니까 스스로 열을 냅니다. 벌들은 스스로 열을 내기 때문에 안에 있는 벌은 따뜻하고 밖에 이렇게 붙어 있는 벌은 춥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얘네들이 추우면은 추운 벌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던 벌들은 밖으로 나오고, 이런 거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이제 먹이를 좀 파먹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반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월동을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러면은 봉구가 크면은 클수록 더
그 월동을 잘 나지 않겠느냐, 그 말이 맞죠. 우리가 분봉 나간 벌들이 분봉을 나가죠. 분봉을 나가게 되면 벌들이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비가 와요. 비가 옵니다. 그런데 안에는 젖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밖에 있는 벌들이 이 날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비를 다 바깥으로 안으로 못 들어가게 다 밑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분봉난 벌들 보면은 봤죠. 분봉난 벌들을 받게 되면 안에는 하나도 안 젖었어요. 밖에만 이제 밖에 있는 벌들만 젖죠. 그 밖에 있는 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벌들이 밖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봉난 벌들도 그걸 이제 반복을 합니다. 이게 월동 들어가는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원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시험을 해봤는데 제가 그 작년에 그 영상을 올렸었어요. 근데 그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봉군 3통을 가지고 시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험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벌들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죠. 소비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장 5장으로 월동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여기를 요 튀어나온 만큼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을 벌려주고 이 가운데 장을 그 다음에 요쪽에도 요만큼을 벌려줍니다. 똑같이 이렇게 여기를 띄워주는 거죠. 요 가운데를 이렇게 요만큼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월동을 놔봤어요. 가운데만 살짝 벌려줘 갖고. 그런데 봉구가 가운데 엄청나게 크게 봉구가 짖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벌들이 밖에 안 있고 다 안으로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와서 그 가운데에 봉구를 크게 형성하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그 벌들이 월동을 무사히 나가고 봄에도 그 아주 양호한 상태로 월동을 난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한번 시험을 해보고 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5장일 경우에 가운데 4장일 경우는 이제 그 가운데 요거를 이렇게 벌려주거나 아니면 이쪽 거를 벌려주거나 이쪽 거를 벌려주거나 살짝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여기 몇 cm쯤 될까요? 요만큼 벌려줬어요. 예, 벌려줬더니 가운데 봉구가 크게 지더라. 크게 졌으니까 봉구가 크게 지니까 그만큼 월동 나는데도 유리하죠. 유리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시험을 해보고 나서 하셔도 되고 제가 작년에 시험 해본 나머지입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게 저는 이제 월동 들어갈 때 해줄 거고 그 월동 들어갈 때 뭐 여기다가 보온재를 넣어줘야 된다더라. 보온재를 왜 넣느냐? 그냥 넣어줘야 된다 그랬는데 넣어주면 좋대. 그런 게 아니라 그 넣어주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단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요 보온재를 넣어주는 이유는 이 안에 한겨울에 그 안에는 좀 따뜻하죠. 제가 안에 정확한 기온을 모르겠습니다. 재보질 않아가지고 대충 뭐 15도에서 20도 뭐 15도 이짝저짝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온도와 밖에 있는 온도가 밖에는 영하 5도고 안에는 15도라고 15도, 18도 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찬 공기와 그래도 좀 따뜻한 공기가 만났을 때 결로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에 탔을 때 그 성에가 끼는 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밖에 생기죠. 이쯤에 생깁니다. 그러면 이 보온재가 그 결로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격리판을 하나 더 대주면 그걸 차단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습기를 차단해주고 이 첫 번째 소비장은 모기가 최고 많은 것을 넣어줍니다. 소비 배열할 때 최고 많은 양쪽 가에는 최고 많은 걸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그 습기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열은 밖으로 나가지 않게
이렇게 그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가에는 먹이가 많은 것을 넣어주라는 거죠.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죠. 야, 밖에는 그냥 먹이가 많은 걸 넣어주라 그러더라. 그리고 가운데는 먹이가 없는 거 넣어주고 양쪽에는 먹이가 좀 한 50% 60% 봉기된 걸 넣어주라 그러더라. 그렇게 해주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맨 가해 소비가 먹이가 그러니까 뭐 90% 80% 이 정도 먹이가 차져 있는 걸 넣어주는 이유는 밖에서 들어오는 습기를 막아주고 안에 있는 따뜻한 기온을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소비를 양쪽 가에는 먹이가 제일 많은 걸 넣어주고, 그 다음에 소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 소비, 그러니까 2매하고 3매가 되겠죠. 3매는 한 50%에서 60% 정도 봉개된 소비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맨 가에 이제 그 밀개가 미장이 쫙 돼 있기 때문에 벌들이 달라붙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달라붙질 않습니다. 그 양쪽에 이제 밀개된 소비를 넣어줬기 때문에 벌들을 안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왜? 달라붙기가 힘드니까. 그렇다고 겨울에 이제 추우니까 그 꿀이 굳어 있으니까 그걸 뚜껑을 열어가지고 파먹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자기들이 온도를 맞춰가지고 겨울을 잘 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뭐 이쪽에다 보온재 대주는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를 그 5장 났을 때 그렇게 하고 가운데를 살짝 이렇게 벌려주게 되면 벌들이 가운데로 완전히 다 뭉쳐버립니다. 공간이 넓기 때문에. 가운데 공간이 넓죠. 공간이 넓게 되니까 벌들이 그만큼 봉구를 크게 짓고 월동하는데도 유리하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원리로 이 월동 포장을 하는 거니까 그 원리를 알고 그 월동 포장의 개념을 알고 월동 포장을 하는 것과 원리도 모르고 방법만 아는 거예요. 방법만. 이렇게 하래. 이렇게 하면 된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안 되겠어 설마. 될 거야. 뭐 이런 방법만 아는 거가 알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온이 저기 이제 남부 지방이냐 중부 지방이냐 아니면 파주, 철원, 고성 이렇게 북부 쪽 지방이냐 여기에 따라서도 월동 포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 위에 지방은 날씨가 엄청나게 춥습니다. 막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니까 따뜻하게 감싸줘야 돼요. 그만큼 그 기온에 맞춰서. 그렇지만 제가 사는 이곳은 겨울 내내 있어봤자 영하 5도 밑으로 내려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없어. 내년엔 영하 5도까지 7도까지 내려갈까? 절대 안 내려가요. 한 번은 뭐 내려갈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거의 안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프로폴스망만 걷고 그리고 신문지 한 장 덮어주면 끝이에요. 그냥 더 이상 월동 포장이라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놔둬요. 뭐 특별하게 월동 포장으로 해서 뭐 여기 감싸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대로 놔뒀다가 월동 포장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봄볼 깨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춰서 월동 포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 강원도 뭐 철원 고성 이런 데는 그 주위에 이제 그 포장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좀 조언을 얻어가지고 하시는 게 일단 좋겠죠. 저라면은 이제 뭐 그 부지포 개포도 덮어주고 밑에까지 막 이렇게 바람 안 나가게 꾹꾹 눌러가지고 잘 덮어주고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사는 이곳은 그 춥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신문지 한 장 덮어주고 그걸로 끝입니다. 신문지는 왜 덮어주냐 그러면 신문지를 덮어주는 이유는 일단 보온이 됩니다. 신문지를 덮어주면 보온이 되고 이게 눌러주기 때문에 벌통으로 이걸 눌러주죠. 이게 꽉 잡아주는 역할도 있고 이제 보온이 됩니다. 신문지가 보온도 되고 그리고 안에 습기가 생겼을 때 그거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신문지가 빨아 올리게 되면 이 구멍으로 이 군형으로
이 군형으로 이게 이제 습기가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부지방이냐 남부지방이냐 거기에 따라서 또 지대가 높은 지역이냐 낮은 지역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월동 포장하는 방법은 모두 다 다릅니다. 이제 월동 들어가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다.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동 포장 개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종봉 분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초보 양봉, 취미 양봉 그런 분들 위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봉 분양을 하더라도 이제 뭐 많은 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2통 혹은 뭐 3통 뭐 요 정도 소규모로 조금씩 이렇게 분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봉 분양을 할 때 올해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이제 월동이 모든 양봉가분들이 월동이 잘 낳게 되면 내년 벌값이 싸집니다. 벌값이 내려가요. 그렇지만 올해 월동이 잘 못 났다. 이런 경우에는 또 벌값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왜 수량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당장 뭐 분양을 한다 이런 말은 하기 어렵고요. 내년 한 3월 20일 정도에 분양을 할 생각이고, 그 전에 이제 내년 봄벌 깨우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분양 예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할 벌통은 한 25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5통 정도 되고, 뭐 2통 이상 5통 미만 이 정도로 그 정도 선에서 예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년 봄벌 깨우고 나서, 그리고 그때 예약을 받고 그때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벌이 하도 많이 오길래 잡아도 끝이 없고 잡아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작년부터 시험을 좀 해봤어요. 연구도 해보고 시험도 해보고 제 나름대로 인터넷도 많이 뒤져보고 진짜 많이 연구를 한 끝에 작년까지 시험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자, 우리 동네에는 7월 중순이면은 말벌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7월 중순이면 등어문 말벌이 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올해 시험을 해본 결과 7월 한 20일부터 말벌이 오길래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실험한 거를 이제 들어갔는데 한 8월 20일 정도 되니까 말벌이 한 마리도 안 왔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양봉장에 있으면 말벌 한 2마리 정도 볼까 말까 할 정도예요. 하루 종일 있어도 그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고, 내년에 이제 올해 성공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좀 보강을 해갖고 좀 더 깊이 연구를 한 끝에 이제 완전히 그냥 말벌 자체를 한 마리도 안 오게끔 이렇게 좀 제가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생각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동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방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올해 방제 작업은 완전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뭐 옥살산을 해야 되느냐, 개미산을 해야 되느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저는 뭐 여태까지 옥살산도 해본 적도 없고, 개미산도 시험으로 이제 시험하냐고 해봤고, 그 외로 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개미산도 뭐 쳐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해도 벌 키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해본 결과로는 물론 옥살산이나 개미산을 쓰면은 마이탁이나 이런 걸 쓰면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여태까지 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예 그걸 안 해도 벌 키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걸 안 하는 이유는 솔직한 얘기로 제가 개미산과 뭐 옥살산, 마이탁, 훈연 이런 것을 안 하는 이유는 어떤 분이 유튜버에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미산이나 옥살산, 마이탁 이런 훈연 등을 하면은 과연 벌들은 피해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하는 봉주한테는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피해를 입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제 말은 눈에 보이기에는 뭐 개미산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뭐 옥살산을 해도 아무 이상이, 사람한테 인체에 전혀 피해가 없다, 전혀 피해가 없다고 어떻게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있다면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저는 사람한테도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미 양봉하면서 그런 위험한 물질을 굳이 다룰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걸 굳이 안 해도 벌을 키우는데 지장이 없는데, 뭐 전업 양봉으로 하시는 분들은 물론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같이 취미 양봉으로 하면서 그런 위험한 사람에게 좋지 않은 그런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속살만 칠 때도 항상 마스크를 쓰고 칩니다. 마스크를 항상 하고, 요즘 마스크 잘 나오잖아요. 마스크 쓰고 그리고 속살만 치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뭐 벌 건강도 중요하지만 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봉주입니다. 봉주가 건강해야 벌도 건강하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